우리는 미국 취업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외국인 취업이 되는 분야냐 안 되는 분야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혹시 이 분야가 백인들만 뽑는 분야이거나 시민권이 없으면 아예 취업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분야를 유학생이 가서 취업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취업을 할 때 어떤 루트냐, 입학 전과 입학 후로 나누어요. 입학 전이 저는 입학 후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취업을 할 때 순위에 따라 좋은 학교 가면 됩니다. 그게 정답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니 스카이를 갈 수 있는 학생을 굳이 전공이 비슷한데 다른 뭐 동국대 건국대로 보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의대 정도면 모르겠어요. 의대면은 뭐 학교보다 이제 전공을 많이 보겠지만 거의 대부분 학교 랭킹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학교 랭킹보다 뭐가 중요하다? 중요한 게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유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는 이유의 70~80%는 입학을 할 때 잘못한 경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도 한 17년째예요 올해가. 그래서 매년 수백 명을 어쨌든 뭐 인턴 시키고 취업시키고 이러고 있는 거를 미국에 시작할 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신입사원 채용 자체를 딜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신입사원은 다 학교에서 뽑아간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회사가 와서 뽑아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무슨 제3 리크루터들이 들어가가지고 뽑는 거는 아주 예외적 영주권자인데 경력이 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 얘네들이 취업을 못하네. 그리고 다 돌아가네 한국으로. 그래서 이게 17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어쨌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그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고 왜 얘가 취업이 안 될까를 보면은 진짜 70~80% 이상은 입학할 때 잘못한 거예요. 입학할 때 한국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 입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건데요. 큰 그림을 보면 입학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직무 결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유학의 루트나 예산이나 지역이나 전공이나 대학을 결정해야 된다. 거기까지 결정했으면 이제 학교는 결정됐고요. 그럼 입학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공부를 미리 해야 된다. 뭐 그게 영어면 영어일 수도 있을 거고 할 수 있으면 인턴십까지. 이 세 가지 설명드릴 건데요. 간단해 보이잖아요.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유학을 간 친구들은 좀 과장일까요? 저희가 어쨌든 시작해서 같이 뭐 4학년 때까지 한 학생도 있고 2년만 같이 한 학생도 있고 하지만 대학원생은 100% 취업시켰고요. 100%. 학부생은 정말 작게 잡아도 90% 이상 취업을 시켰습니다. 근데 막판에 안 되는 거는 뭐냐면 H1 해주는 회사까지 다 들어갔는데 이게 추첨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답답한 거죠. 그리고 다 끝났는데 파이널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영주권 없다고. 그래서 이제 조금 화가 나서 그런 경우 있지만 졸업하고 돌아오진 않습니다. 최소한 OPT 2년, 3년은 다 하고 들어오게끔 하고 대부분 다 취업 비자를 받고 이거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입학 전에 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1, 2학년 때 뭐 하느냐? 공부하면 돼요. 네. 공부하고 필요하면 편입. 이 편입을 할지 말지도 입학 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입학 전에 뭘 결정해야 되면 졸업할 대학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졸업할 대학에 내가 바로 못 들어가. 뭐 영어가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1, 2학년 때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한지를 정해서 학교를 입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대학이나 일단 갔다가 이 대학이 별로네? 취업이 안 될 것 같으네 해서 나중에 편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학년, 4학년을 다닐 대학을 먼저 이때 입학 전에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 대학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면 좋은데 보통 SAT가 없거나 이런 바로 입학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편입을 해야 되니까 미국은 편입이 쉽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면 1, 2학년 때 내가 뉴욕에 있는 학교면 뉴욕에 있는 어느 대학을 가서 SAT 없고 그냥 토플만 봐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가가지고 편입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편입 준비하고 학점 관리 열심히 하고 그리고 미리 인턴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력서가 있고 그 이력서 빌드업 시키면 돼요. 그리고 핵심은 1학년 여름방, 2학년 여름방에 반드시 미국 현지에서 인턴십을 해야 된다. 두 번째, 3, 4학년 때는 이미 인턴 경력 다 만들어져 있고 이력서 제대로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입학 전속 준비했으니까 이거 갖고서 학교로 오는 언캠퍼스 리크루팅에 오는 회사들의 이력서 지원해서 3학년 여름방학에 가서 인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의 한국 학생들은 경험적으로 보면은 80% 이상 오퍼를 받습니다. 성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3학년 끝나고 나서는 취업이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4학년 때는 뭐 하는 거냐면은 그러면 이 회사를 내가 갈 거냐 아니면 이 회사보다 다른 회사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회사랑 인터뷰 해보는 거예요. 나 이미 구글에다 오퍼 받았는데 나는 뭐 페이스북 가고 싶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4학년 2학기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OPT가 시작이 되죠. 그때 H1 추첨하고 H1이 안 되면 OPT 3년짜리는 2년 연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3월에 하고 또 안 되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뭐 한국으로 오던지 아니면 그때 대학원을 가서 그때 대학원 할 때도 전공 뭐 해야 돼요? 스템 전공해야죠. 그러면 또 3년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학부를 했고
있고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H1B도 석사로 했을 때는 석사캡 적용받고 석사를 할 때 이미 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는 학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석사 1년차 때 영주권이 들어가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학부 위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석사 유학을 통해서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도 우리가 1년에 그래도 꽤 많은 학생들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요번 올해 여름에 한 3분 정도 갔는데 저희 통해서 뉴욕으로 그 중에 첫 학기죠. 지금 첫 학기잖아요. 이제 여름에 갔으니까는 9월 학기, 10월 학기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인턴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인턴한 회사에서 3주 일하고 한 분은 영주권인이 들어갔어요. 3주 일하고. 그러니까 아직 석사가 1년 남았는데 그러면 그분은 이제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석사 끝나고 OPT 3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프로페셔널 영주권이기 때문에 100%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100% 나오는 거죠. 예, 영주권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분야들이 있고 그 분야가 또 해픈투비 지금 이제 CPA 쪽으로 지금 우리가 3명 다 보냈는데 그래서 2분이 지금 영주권이 들어갔어요. 한 분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들어갔고 그래서 이렇게 경력 쌓고 대학원 하다가 영주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학생들도. 근데 뭐가 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 경력도 없고 학부만 졸업하고 대학원 가버리면은 다시 뭘로 가는 거예요? 다시 2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력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될 텐데 사실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 강의의 핵심이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세미나를 한 건데 입학 전에 해야 될 거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 처음에 1단계는 졸업 후 미국 취업에 맞는 직무나 직업을 결정하자.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야 무슨 고등학생을 자꾸만 직업을 정하라고 합니까? 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대학원 가려고 그래.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아니면 내가 한국에서 지금 뭐 학부를 졸업했는데 대학원 가서 취업하려고 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직업을 생각하잖아요. 가서 스시맨을 할까, 뭐 아니면 뭐 회계사를 할까, 아니면 뭐 전기를 할까. 우리가 대학원을 갈 땐 지금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니면 대학원을 가되 공부해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교수를 할지, 아니면은 대학원을 해서 미국에서 취업할지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 유학하려고 할 때 대학원은 학부도 똑같이 해야 돼요. 학부생도 똑같이 해야 돼. 우리나라는 학부 들어갈 때 할 필요 없는데 우리나라는 대학원 들어갈 때도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취업이 잘 안 돼 있고 그냥 학위 하나 받아놓으면 좋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미국은 대학원으로 갈 때도 이 고민을 해야 되고 내가 졸업하고 뭐 할까? 심지어 고등학생이 대학 갈 때도 이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무를 결정을 해야 돼요. 직업을 어느 정도 말을 만들어 놓고 가야 돼요. 말이 되게끔. 이게 없이 그냥 학교 정하고 랭킹에 따라서 유학원 말 듣고 그리고 나서 전공 가서 정하라 그러고 아니면 가서 바꾸라 그러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거에 믿어가지고 가고 뭐 미국은 3학년 때 전공 정한다. 2학년 때 전공 정해도 된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이거를 정하고 마지막에 지역 결정하고 마지막에 루트를 결정하는 거예요.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나서 전공 결정하고 대학 결정하는 겁니다. 대학 결정하고 전공 결정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전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자, 첫 번째 1단계는 유학 후 미국 내 외국인 취업이 가능한 직무나 직업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50% 이상 중요하다고 봅니다. 취업하려면, 미국에서 취업하려면. 그러면 체크리스트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성향은 당연하고 내 성격 당연히 적성 봐야지. 이것도 그 선생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취업만 잘 된다고 거기로 갑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당연히 적성도 보고 내 아이의 성격도 보고 뭐 미래도 보고 해야 되겠죠. 그거는 너무 당연하고 그거 이외에 우리는 미국 취업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외국인 취업이 되는 분야냐 안 되는 분야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혹시 이 분야가 백인들만 뽑는 분야이거나 시민권이 없으면 아예 취업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분야를 유학생이 가서 취업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가려고 하는 이 직업이 취업비자나 영주권 스폰서가 많이 나오는 분야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 자료 다 있으니까. 온라인 들어가면 자료 다 있단 말이에요. 취업비자도 안 돼, 영주권 지원도 안 돼. 이런 분야는 외국인은 안 뽑는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그런데 가가지고는 OPT 1년은 모르겠지만 보통 OPT 1년도 잘 안 뽑아져요. 그런 분야는. 그리고 나서 해당 분야에 특수 전문 지식이나 관련 자격증이나 뭐 어떤 미국 애들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지식이 꼭 필요한 분야를 가는 게 좋겠죠. 영어가 중요한 분야보다는 미국 문화를 아는 게 중요한 분야보다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미국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영어로 경쟁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갖고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 지식이 필요한 직업인지를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유학생들이 전부 다 대기업으로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많은 유학생들은 우리가 취업을 시킬 때 중소기업으로 취업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야는 중소기업에서 3년 일하면 대기업으로 이직이 잘 되는 분야가 있고 어떤 분야는 중소기업에서 3년 일해봐야 이건 경력으로 인정이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직업이 중소기업에서 일한 거나 대기업에서 일한 거나 이게 큰 차이가 없어서 중소기업에서 3년 일하고 대기업으로 이직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직업이 좋은 거죠. 그래야 내가 갈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기업의 풀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너무 유행에 민감한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붐을 일었어. 갑자기 데이터가 막 붐을 일었어. 그래가지고 다 너도나도 데이터를 했어.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근데 챗GPT가 나왔어.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해. 그러면 이제 갑자기 안 뽑아 이쪽을.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막 맞춰가지고 이게 유행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덜 유행에 민감한 분야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미국에서 한 3년, 5년 일을 하고 한국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일한 경력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건가? 또 미국 경력을 통해서 한국에서 경력직으로 취업할 때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런 직업이 좋잖아요. 언젠가 한국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혹시 미국 친구들한테 너무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닌가? 경쟁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조금 미안하지만 내가 너무 똑똑해. 그래서 뭐 MIT나 뭐 이런 데 가는 뭐 카네기 멜론 컴공 가도 뭐 내가 다 제패할 수 있어. 이러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너무 힘든 직업은 각오를 엄청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으니까. IT, 뭐 파이낸스, 컨설팅, 뭐 IB 이런 분야들 너무 경쟁이 심하거든요. 왜냐면 연봉이 다른 거에 다 서너 배예요. 웬만하면 신입사원이 다 10만 불이 넘고 요번에 지금 그 여름 인턴한 친구가 월에 8,500불 받아요. 인턴인데. 우리나라 지금 환율은 거의 한 1,300만 원. 인턴이 월에 1,300만 원 받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만 하고 싶겠어요? 중국 학생들, 미국 학생들 다 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외국인 가능 직무인지 아닌지는 뭘 봐야 됩니까? 볼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결국은 자료를 봐야 됩니다. 그럼 H1 비자가 많이 나오는 직업이 뭐냐? 어떤 인더스트리가 잘 나오느냐? 찾아보시라는 거죠. 지금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H1 비자가 어떤 분야가 많이 나오니까 아주 개괄적으로 이거는 연장도 있어요. 3년차 이상. 그러면은 뭐 아주 개괄적으로 프로페셔널 뭐 사이언티픽 앤 테크니컬 뭐 서비스인데 그러면 뭐 내가 파이낸스 하겠다 그러면 4만 개 정도 됐구나. 뭐 또는 홀세일 뭐 트레이드 하겠다 그러면 한 5천 개 정도 됐구나. 어쨌든 이거 말고도 분야마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myvisa.com 들어가시면. 그러면 이제 1등이 이거니까 뭐 27만 개니까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스폰서했나 보자는 거죠. 그럼 코그니전트 이게 13,000개를 했네. 코그니전트 인도계 HR 회사예요. IT 쪽. 그다음에 어네스트앤영 회계법인이잖아요. 어카운팅 펌이에요. 물론 여기에 CPA만 있는 건 아니고 컨설팅도 같이 있기 때문에 구글, 타타에도 인도계 인포시스 다 이쪽 그 HR 그 뭐죠 IT 쪽 회사들이고 그다음에 뭐 딜로이트 이것도 회계법인 어카운팅 펌이죠. 엑센처 컨설팅 펌이죠. IBM, 위프로 다 이제 이쪽 그 IT 쪽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IT하고 어카운팅 펌하고 이쪽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참고하시라는 이거 이제 100등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50등, 100등까지. 근데 이게 뭐 50개, 100개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50개, 100개를 간다는 건 근데 경력자들이 주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3, 40등까지 참고하시면 돼요. 적어도 한 2, 30등까지. 자, 이거는 이제 아큐페이션에 따라서 이제 오늘은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 IT나 공대보다는 이제 문과 성향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IT나 매스는 이제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경력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인도에서 온 경력자들. 또 인도 유학생들. 두 번째, 아키텍처 앤 엔지니어링. 이제 엔지니어링은 또 취업이 잘 되는 분야가 있고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뭐 전자공학, 뭐 또 반도체 쪽은 또 텍사스 가면 되고 석유화학 가면 되고 뭐 이런 분야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그 분야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지금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세 번째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가 이제 한 뭐 4만 개 정도 H1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비즈니스 파이낸스에서 많이 해주는 회사들을 보니까 역시 어카운팅 펌이 뭐 제일 많아요. 어네스앤영이 EY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나 뭐 아마존, 딜로이트 텍스 이거 둘 다 이제 어카운팅 펌이거든요. 뭐 일단 뱅크 그다음에 이것도 파이낸스고 구글이고 대충 이게 판단이 되시겠죠. 대략 영주권 뭐 한번 볼까요? 영주권을 이제 많이 해주는 분야가 역시 프로페셔널인데 뭐가 많냐면 구글에서 올해 4,000개 해줬어요. 영주권을. 그리고 다 코그니전트, 타타, 인포시스 전부 다 뭐야 IT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딜로이트, 어카운팅 펌이에요. 그러니까 IT하고 어카운팅 펌이 영주권도 제일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했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다 IT 해라, 다 CP 해라, 뭐 다 파이낸스 해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향을 보고 해야 되지만 대략 자료는 보자는 거죠. 자료는. 아큐페이션에 따라서는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어네스앤영이 제일 많아요. 회계법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성향인 경우에 EY에서 취업 비자도 제일 많이 해주고 영주권도 제일 많이. 이거는 이민국 자료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CP라는 직업은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H1도 제일 많이 나오고 영주권도 제일 많이 나오네.
또 CP가 뭐야? 대체로 몰라요. CP가 뭐 하는지. 동계산해준다 그러고 또 한국 CP하고 미국 CP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이게 분야도 다르고 일도 다르고. 근데 일단 한국은 시험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1, 2차가 나눠져 있고 뭐 고시예요, 고시. 예. 그리고 딱 1000명, 뭐 1200명 딱 합격자 수 제한되어 있고 1201등 다 떨어지는 거고. 더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 CP로 취업을 하려면 합격을 해야만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고시를 패스해야 3일 회계법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시험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시험 과목이 4과목인데 한 과목씩 그냥 보는 거거든요. 내가 날짜 정하고 내가 장소 정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객관식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75점 넘어가면 다 합격시켜줘요. 뭐 인원수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취업할 때 시험을 합격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통은 AICP 시험 같은 경우에는 4학년 졸업을 해야 볼 수 있거나 4학년 2학기 때 볼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주에서는. 근데 취업은 언제 된다고요? 3학년 때 된다고요. 3학년 여름방학에 인턴하고 그리고 바로 풀점하고 받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친구들은 입사를 하고 나서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요. 미국 학생들은. 그리고 제가 한 17년 전에 교환교수 갔을 때만 해도 학생들 만나면 야 지금 CP 시험 공부할 게 아니라 미국은 빨리 경력만 쌓으면 돼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회계법인에서 중국 학생들 뭐 이런 한국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합격해갖고 들어온 학생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경쟁력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합격을 한두 과목이라도 하는 거를 선호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격을 못해도 취업은 가능하지만 4과목이니까 한 4학년 때 한 과목이라도 합격을 해놓으면 유리하다. 한두 과목이라도 전체 합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이게 일단 큰 차이점이고요. 시험 자체는 미국 CPA는 주 자격증이에요. 스테이트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주마다 응시 요건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뉴욕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뉴욕주 CPA 시험 보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 주나 보면 돼요. 내가 응시주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아무 데서나 일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시험 문제가 전국이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봐요. 주마다 다른 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스테이트 텍스 같은 거 다른데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주를 시험 보거나 시험 장소는 학교 근처 가서 그냥 보면 돼요. 지금은 한국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볼 수가 있어요. AICP 시험을. 그렇기 때문에 거주지가 어디든지 간에 어디서나 시험 볼 수가 있고 날짜도 내가 정할 수가 있다. 369, 12월 제외한 내가 아무 날짜나 정할 수가 있고 대신 응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응시 자격 요건이 이제 어카운팅 크레딧이나 경영학 크레딧 학점이 일정 학점 이상이 있어야지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주들은 학부생도 볼 수 있는 주가 뭐 벌먼트, 몬타나 이런 주들이 있지만 대부분들은 학사학위 예정이거나 학사학위가 있어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거에 맞는 주를 선택하면 돼요. 시험은 학교 근처에서 보는 거고. 근데 요즘은 뭐가 있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공은 뭐 예를 들면 무용을 하지만 시험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시험을 다 미국 CPA 시험을 봐갖고 취업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때 전공을 무용을 한 친구는 취업 비자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을 합격시켜가지고 취업을 시킬 수가 있는데 영주권자면은 무용을 했지만 CPA 시험 합격해가지고 취업해서 뽑으면은 그냥 가서 일하면 되는 건데 영주권자가 아닌 학생은 무용 전공 했거나 뭐 약학을 전공했는데 갑자기 나중에 CPA를 공부를 했어. 그래서 합격을 시켰어. 학점 받아가지고 다 응시 요건 맞춰가지고. 그랬을지라도 비자가 안 나와요. H1 비자가. 그러면 학생들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학부 다 지우고 다시 대학원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취업 비자를 대학원 비자로 넣어야 되는 거죠. 대학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CPA를 꼭 합격할 필요는 없다. 취업할 때.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다? 경력을 만드는 거예요. 경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 왜 추천하느냐? 뭐 저도 우연히 이제 저는 먼저 변호사라고 나중에 CPA 시험을 봤는데 일하다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저는 사실 어카운팅 펌에서 일해본 적은 없습니다. 법무법인에서만 일해보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아주 우연한 게 3일 회계법인 가갖고 한국 회계사들 교육시키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한 25년 됐어요. 근데 미국 가서도 아주 우연한 게 일본 사람이 이런 학원을 차려가지고 3개월 하다가 도망가는 바람에 콜롬비아 로스쿨에서 교원교수로 가 있을 때 이제 찾아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무료로 이거를 이제 강의를 좀 몇 개 도와주고 하다가 이게 지금 20 몇 년이 됐단 말이에요 벌써. 근데 점점 하다 보니 저는 이거 말고 다른 취업이 잘 되는 잡들이 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액추어리도 강의해보고 뭐 CFA도 해보고 뭐 중앙일보 같은 데는 뭐 우체부, 우정국 이런 것도 뭐 자격증도 만들어서 하고 막 이러는데 야 결국은 문과대생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거는 CPA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더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요즘 이제 IT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IT가 5년 전에는요 프로그래밍 조금 하면 아마존 들어갔어요. 세상이 완전 달라져. 지금 CS 애들 취업이 안 돼요. 컴퓨터 사이언스 우리 쪽으로 의뢰가 지금 여러 명 들어와 있는데 취업시켰던 회사들 다 연락해보면 올해는 못 뽑는다. 올해는 못 뽑는다. 지금 있던 직원들 내보낼 때 계속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회계법인에서 계속 사람을 뽑아달라 그래요. 왜냐면 회계법인은 턴오버가 너무 심해요. 한 3년 5년 있잖아요. 다 컨설팅으로 가고 저쪽 그 돈 많이 주는 파이낸스로 가버려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을 자꾸 채용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회계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은근 격차가 파이낸스보다 심하게 많이 나버렸거든요, 지금. 예전에는 웬만하면 다 5만 불이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4만 불, 5만 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 여전히 4만 불, 5만 불인데 그래도 회계사 CPA들은 그래도 한 7, 8만 불. 근데 파이낸스는 뭐 예전에도 그랬고 IT는 다 10만 불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다 2배 이상 받아요. 그러니까 CPA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시험도 봐야지. 나중에 5년차 때까지 시험도 합격해야지. 일은 많지. 등등등. 그러니까 미국의 백인들 젊고 똑똑한 친구들은 다 IT로 가고 파이낸스로 빠져나가고 아니면 의대 가거나 비슷해요, 미국도. 아니면 자기가 창업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성향이나 CPA나 수학 못해도 되거든요. 산수 못해도 돼요. 저 같은 사람 완전 전 법돌인데 저 같은 사람도 했으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돼. 계산기 쌀집 계산기 두드릴 줄 알면 되기 때문에 CPA는 또 성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조용한 성향이건 활발한 성향이건 분야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성향에 맞는 분야를 가면 되는 거니까 언어, 뭐 컴퓨터 언어 중요하지 않고 뭐 조금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수학 못해도 되고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한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25년 강의를 하면서 음대 졸업하고 체대 졸업해서 CPA 해가지고 일 잘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영문학과 친구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영문학과 나와가지고 CPA 한 친구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영어 잘하는 미국 CPA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전공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률을 보면은요, 뭐가 제일 높은지 아세요? 저희가 지난 25년 동안 그래도 매해 최소 100명 이상씩 합격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못 잡아도 한 3,000명을 우리가 합격을 시켰어요. 근데 대략 통계를 보면은요, 어디가 제일, 어느 전공한 친구들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합격률이. 왠지 경영학과일 것 같죠? 경영학과가 높지 않아요. 어설프게 알고 있거든. 들어봤거든. 그래서 그냥 공부도 약간 어설프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일 높은 게 공대예요. 공대생들 합격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전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IT나 파이낸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하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입학 전부터 이건 준비가 가능해요. 왜냐면 이제 온라인으로 인턴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미리 경험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선행학습 같은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시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를 온라인으로 미리 좀 한두 과목 공부해 볼 수가 있어요. 과목을 뭐 10몇 과목이지만 나중에 공부해야 될 거는. 그리고 CPA는 학사기가 있는 게 일반적이지만 미국에 세무사 시험이 있거든요. 뭐 세무사는 텍스만 하는 거지만 그거는 고등학생들도 지금 붙어요. 고등학생들도 자격 요건이 없어요. 한국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미리미리 한번 맛보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진짜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H1이나 영주권 스폰서가 문과 계열에서는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리고 취업 전에 시험 합격을 하면, 한두 과목 붙으면은 확실히 미국 애들보다 유리해요. 왜냐면 우리도 일을 시켜보면은 시험을 아직 안 합격했는데 5년차 때까지 얘가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3년차 때까지는 합격을 해야 이게 프로모션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한참 바쁜데 시험을 바로 보러 가야 된다고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이제 이게 팀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빨리 붙으라 그래요. 그리고 돈도 줍니다. 합격하면 다 미국에서 돈 줘요. 그리고 다 공부할 거 다 그 학원비 같은 거 다 내주고, 회계 법인에서. 그런데 요즘에는 유학생들이 다 붙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회계법인에서는. 그리고 이미 합격한 친구들한테는 리임버스 얼마 해줍니다. 뭐 회사마다 다른데 2,500불 뭐 이 정도 줘요. 어쨌든. 그리고 문과 성향이지만 이 CPA랑 연계되는 전공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어카운팅, 경영학이 스템이 아닌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CPA는 전부 다 회계학과 해야 된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CPA가 회계학과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요즘에 이제 많이 주장을 하는데, 왜냐면 트렌드가 그래요. 아까 EY가 압도적으로, 어네센영이 압도적으로 1위지만 거기서 텍스하거나 어디터는 CPA보다는 컨설팅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이 뽑고 그쪽에 H1이 많이 들어가고 영주권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회계법이라는 말을 전 쓰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회계법인 회계사 하니까 자동적으로 어카운팅하고 이게 자꾸 매칭이 돼요. 어카운팅으로 딱 생각할 때 어때요? 왠지 이럴 말하면 안 되지만 좀 이렇게 뭐랄까 쪼잔하고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우리한테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 회사에서 어카운팅 팀에는 CPA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있어요. 일반 삼성전자에서 어카운팅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장 업무 한단 말이에요. 북키핑하고. 그쪽에 컨트롤러나 뭐 인터널 컨트롤이나 이쪽은 이제 CPA가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일반 전표 치는 잡은 컴퓨터가 다 대체해요. 이게 이제 없어지는 잡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카운턴트가 없어진다. 맞아요. 근데 CPA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CPA를 자꾸만 회계사라고 하니까 어카운턴트 회계사, CPA도 회계사니까 이게 자꾸만 없어지는 잡이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CPA는 지금 점점 더 분야가 넓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꾸준하고 외국인 채용 비중이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 취업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나중에 진출 분야를 보면, 그러니까는 CFA를 제가 가르치다가
우리가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게 CFA는 딱 파이낸스예요. 그리고 이거는 학부생들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 파이낸셜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이거는 이미 IB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경력 한 5년쯤 쌓고 움직일 때 필요한 자격증이 CFA예요. 액처리도 우리가 가르쳐 봤거든요. 액처리도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진짜 강사들 다 섭외하고 막 해갖고 취업시켜요. 인더스트리가 너무나 컨설버티브예요. 취업 비자가 안 나와요, 이거는. 보험업계는. 연봉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자료만 보고 실제로 이거를 안 해본 저 같은 사람이 미국에서 이걸 해봤더니 자료는 연봉이 너무 좋은 잡인데 그리고 취업 비자도 나오는데 경력직 취업 비자밖에 안 나고 영주권 없는 신입생은 5단계까지 해도 아예 인터뷰가 안 잡히는구나. 해보고 저도 알았어요. 자료를 보면 그게 안 나오거든요. 연봉 너무 좋고 수학 잘하면 너무 좋은 잡이라고 하도 얘기들을 하니까 안 돼요. 영주권 없으면. 근데 CPA는 영주권 없어도 돼요, 이거는. 다만 요즘 H1 때문에 이제 좀 속썩이고 있지만 더구나 이거는 운전면허증 같아서 한 3년 일하고 갈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CFA는 파이낸스 하면 딱 IB, 헤지펀드, 프라이빗 에쿼티 딱 그쪽으로 포커싱이 딱 돼버린단 말이에요. 돈도 많이 받고 애널리스트 쪽으로. 근데 회계는 컨설팅으로 하고 IB로 하고 선생님 요번에 은행으로 옮겼어요. 요번에 저 뭐 보험회사로 옮겼어요. 저번에 저 학교로 들어갔어요. 교수가 됐어요. 굉장히 많아요, 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직 내가 뭐 할지 잘 모르겠어, 학생인데. 그러면 일단 이쪽으로 하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진출 분야가 넓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그만 회계법인에서 2, 3년 일을 했을 때 이게 큰 빅4로 갔을 때 경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하는 일이 똑같거든요. 다만 클라이언트의 이게 구성이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스몰 사이즈에서 한 3년 일했다 빅4로 갈 때 보통 2년 이상 경력을 인정받습니다. 같은 분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빅4로는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4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나라도 상장기업 감사들은 전부 다 3일 회계법인, 그 삼성회계법인처럼 큰 4개의 회계법인에서만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래서 빅4라고 해서 PwC, 어네센요, 딜로이트, KPMG 이렇게 4개가 큰 회계법인이거든요. 근데 CPA들은 보통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그 빅4들은 어디트하는 파트가 있고, 어슈런스 하는 파트가 있고, 텍스 파트가 있고, 어드바이저리, 컨설팅 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 컨설팅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파이낸스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컨설팅 중에서도 뭐 밸류에이션 같은 거 가가지고, 바로 이제 IB 못 들어가면 이쪽에서 한 3년 일하고 MBA 거쳐서 프라이빗 에쿼티로 넘어가거나 헤지펀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트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제 어카운팅 펌들에서는. 그런데 더 좋은 거는 분야도 다양한데 조그만 데 있다가 옮겨갔을 때 이걸 경력을 인정받으니까 내가 준비가 조금 소홀해가지고 처음부터 빅4로 못 갔을 경우에는 조그만 데서 일을 하다가 여기서 뭐 영주권까지 받고 그리고 나서 옮겨갔을 때 경력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장점입니다, 이게. 그리고 어카운팅은 국제 어카운팅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기준은. 그래서 미국의 회계감사나 한국의 회계감사 똑같아요. 단 뭐는 텍스는 달라요. 한국으로 오고 싶다 그러면 미국에서 텍스를 하면 안 돼요. 하려면 인터넷 텍스를 하거나 뭐 다른 쪽 국제 템을 하지 않으면 로컬 텍스를 버리면 한국에 왔을 때 이제 그게 경력으로 그대로 인정은 안 되지만 회계감사나 이쪽은 똑같단 말이에요. M&A 쪽이나 뭐 포렌식이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인정을 받습니다. 미국 경력들을. 그러니까 한국에 왔을 때 경력으로 인정을 충분히 받을 수 오히려 더 좋죠. 미국에서의 경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IT는 거의 인도가 80%예요. 헤드헌터들이 거의 100% 인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인도에서 직접 데리고 오거나 인도계 유학생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거의 IT 쪽은 인도로 편향이 되어 있는데 CPA는 아주 골고루 분포가 되어져 있어요. 네, CPA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여담입니다만 하나 우리나라 유학생들한테 유리한 것은 플러스 커리어가 있다는 거죠. 민망하네요. 저희가 회계사들 교육시키고 회계사 취업시키려고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뭐 HR을 뭘 알았겠어요. 맨날 그 법무법인에서 법전만 보다가. 그런데 이거를 합격을 시켜놨는데 미국에 계신 로컬 분들, 그러니까 60살 되신 분들, 이런 분들 취업시키려고 하다 보니 저도 공부를 한 거예요. 미국을 어떻게 취업해야 되고. 저도 한국에서 학부 졸업하고 미국에서 로스쿨하고 변호사 해가고 로펌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게 취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IMF 때여가지고 뭐 서로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 CPA를 60살 되신 분을 합격시켜놨는데 취업을 어떻게 하지? 인턴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그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인턴부터 해야 돼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60살인데도 인턴을 받아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이기 때문에. 물론 영어가 다 되고 시민권자여야 돼요. 영주권 이상. 그래서 만든 회사가 이 플러스 커리어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전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CPA. 그리고 나서 IT가 그 다음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야만 전문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이거는 미국 내에 한 군데도 없어요. 이 비슷한 회사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카운팅 템프나 어카운팅 페이퍼는 미국 회사들인데 이건 전부 다 5년차 이상 된 CPA들만 하는 미국의 아주 큰 회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처음서부터.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캐플리라는 이 CP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고, 그리고 서강대 국제대학원도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운영하고 있고, 20년 넘었죠. 예, 저는 강의는 2000년서부터 했는데, 이 미국에서 이 회사 만든 건 2005년도에 만들었고, 한국에서도 한 4년 넘게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보통 한 7, 80% 이상 합격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전부 다 미국에서 동안 일하시던 아주 선별한, 제가 선별한 선생님들이셔서 합격률이 너무 좋죠. 지금은 이제 AICPA하고 유일하게 한국은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전부 다 우리가 한국 회사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학습 미리 시킬 수 있고, 미리 회계 인턴 해볼 수가 있고, 남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거 미리 공부시켜가지고 CPA 시험 먼저 다 합격시켜줄 수 있고, 약간 이런 어떤 베니핏을 캐플리라는 회사와 플러스커라는 회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분야는 저희가 없습니다. 예, 저희가 다른 거 해보려고 했다니까요. 액추어리도 만들어보고 CFA도 만들고 했는데 다 의미가 없어요. 해보니까 안 돼, 취업이. 합격은 시키고 자격증 다 땄는데 안 돼요. 뭐 FRM도 해보고 CIA도 해보고 C사도 해보고 많이 해봤어요. 뭐 미국에 좋다는 자격증들. 근데 답답하니까 뭐를 시켜야지 도대체 취업이 되는 거야. 근데 결국은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1단계 이거예요. 직업을 정하라. 그리고 나서 2단계는 지역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역을 결정하는데, 자, 지역은 미국은 도시에 따라서 너무나 편차가 크니까 내가 졸업할 대학이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 분야가 활발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분야의 그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제가 졸업할 대학을 강조하는 것은 입학할 대학은 그 지역이 아니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편입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학할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졸업할 대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 졸업할 대학에 3학년 때 회사가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졸업할 대학을 정하고 그 대학을 내가 지금 못 가겠으면, 바로 SAT가 없거나 토플도 뭐 약하거나 해서 못 가겠으면, 또 뭐 예산도 없고 해서 못 가겠으면 그 대학으로 편입을 할 학교로 입학을 하라는 거죠. 편입하기에 가장 유리한 학교로. 자, 지역 정할 때 뭐 보셔야 돼요? 아, H1을 어느 도시가 제일 많이 해줬는지 보자는 거죠. H1 전체로, 뭐 회계든 뭐든. 그러면 뉴욕이 제일 많고, 시애틀 2등, 샌프란 3등, 오스틴, 뭐 텍사스 오스틴 4등 쭉 나와 있어요. H1을 뉴욕이 제일 많이 해준다고 다 뉴욕으로 갈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가려고 하는 데가, 뭐 예를 들면 뭐 미네아폴리스인데, 미네아폴리스가 없네? 미네소타 주립대학 가려고 하는데, 뭐 미네소타 대학,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보통 신입사원들은 내가 졸업한 대학에 소재한 그 근처에 회사를 갈 가능성이 거의 높아요. 경력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력직은 내가 이 포지션에 딱 필요하면 LA에서 데리고 오고 뉴욕에 데리고 올 수가 있겠지만, 엔트리들은 보통 그 지역에 있는 회사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대학이 학교는 좋을지라도 내가 나중에 취업하려고 하는 직무와 기업이 너무 없으면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뉴욕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제 내가 CPA를 하기로 했어. 그럼 CPA는 어디가 제일 많이 일을 할까도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 회계나 감사 등 CPA 업무 관련 분야가, 그러니까 외국인 말고 전체 미국의 노동청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뉴욕, 뉴아크 이쪽이 지금 이쪽 고용이 12만 7천 명이 되어 있대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어디보다? LA 쪽보다. 2등이 LA 쪽이에요. 그러니까는 CP, 회계, 감사, 뭐 컨설팅 이쪽을 다 둘러봤을 때 미국 사람들 포함해서, 아, 그러면 취업이 이쪽이 잘 되겠구나 대충 볼 수 있겠죠. 그죠? 3등은 이제 워싱턴 DC네요. 그죠? 그러니까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 그다음에 시카고, 뭐 달라스. 그러면 어느 기업에 H1을 많이 해줬을까? 뉴욕인데, 뉴욕이 이제 1등이었잖아요. 그러면 뉴욕이 H1을 제일 많이 해주는데 뉴욕의 어떤 회사가 H1을 많이 해줬을까 보니까 역시 압도적으로 어네스트앤영이 1등이에요. 1550개를 뉴욕에 있는 어네스트앤영에서 스폰서를 해준 거예요. 회계법인입니다. 아, 이런 거를 보면서 CPA가 그래서 취업이 잘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지역을, 뉴욕을 일단 1순위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걸 머릿속에 담아 놓는 거죠. 웬만하면. 그리고 구글, 골드만, 미국도, 뉴욕도 구글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애틀도 이제 취업 비자는 많이 나오는데, 기업 군들을 보니까 뭐예요? 전부 다 IT인데 아마존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아마존을 내가 가고 싶어. 그러면 웬만하면 학교를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시애틀로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역이 중요하다니까요. 네, 지역이 중요해요. 우리가 회계학 대학 순위를 쫙 찾아보면은 거의 대부분 1등이 어디 대학이 나오냐면요. UT 오스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회계학교 교수분들 중에는 이 UT 오스틴 출신들이 많아요. 학교는 아주 좋은 학교거든요. 근데 물론 내가 오스틴 대학 정도를 갈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냥 가도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USC도 붙었고 NYU도 붙었고 다 붙었어. 근데 취업이 어디 유리할까? 그럼 이제 오스틴이 올해 11,000명 취업 비자 해줬는데 어디가 지금 제일 많은가 봤더니 아마존, 애플, 비자 USA, 타타,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인포시스 다 IT 기업들이잖아요. 삼성 반도체가 12등에 하나 있어요. 회계법인은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CP로 취업할 때 뉴욕은 아까 EY가 1,500개 해줬는데 텍사스는 지금 100개, 180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10분의 1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텍사스로 가고 싶다. 오케이. 알고 가라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근데 학교 좋으니까 난 갈래. 오케이예요. 근데 웬만하면 뉴욕 가라는 거죠.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렇게 해서 지역을 정했습니다. 뭐 이제 뉴욕으로 정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정하면 그때 마지막에 뭐 하는 거다? 학교 정하는 거다. 이렇게 정해놓고 학교를 정해야 돼요. 그러면 학부 유학의 단계가 이렇게 많잖아요. SAT를 봐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이제 수능 점수 인정해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패스웨이 하는 경우도 있고, 뭐 4년제 대학에서 4년제 편입도 있고, CC에서 4년제 편입도 있고, 또 한국 대학 다니다가 편입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송도나 이런 쪽에 뭐 뉴욕 주립대학이나 뭐 이쪽 다니다가 마지막 연도에 뭐 OPT 가서 뭐 OPT 해갖고 취업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기서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석사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를 정하는데, 자, 랭킹 보고 정하지 말자는 거죠. 랭킹은 다 다릅니다. 출처마다 달라요. 물론 이 정도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진 않죠. 그러니까 10위권도 이렇게 다른데 30이 넘어가면 31이나 81이나 그냥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네, 의미가 없습니다. 랭킹이. 랭킹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참고 자료일 뿐이지 학교 랭킹 가지고 결정하지 말자는 거죠. 물론 좋은 학교 가면 좋습니다. 그것보다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CP를 정했어. CP를 직무를 정했잖아요. 첫 번째 1단계. 그러면 지역을 지금 봤더니 아까 뉴욕 쪽 에리어가 1등이고 뭐 LA가 2등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을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지역을. CP가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간호사를 정했어. 간호사를 하고 싶어. 그럼 뭘 봐야 돼요? 취업비자랑 보라고요. 그럼 취업비자에 한 30위권에는 간호사가 들어가 있어야 내가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아까 우리 처음에 봤잖아요. 다시 되돌아가면. 그 자료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은 간호사를 딱 봤는데 100등까지 간호사가 한 명도 없어요. 이상하네? 왜 없을까요? 간호사는 취업비자가 안 나오는 잡이에요, 지금. 너무 웃기죠? 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대학교 4년제를 졸업한 전문성이 있을 때 취업비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민국에서 봤을 때는 간호사는 3년제만 나와도 간호사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꼭 4년제 학사가 필요한 잡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취업비자가 나오는 잡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내가 유학원에서 간호사를 추천을 했는데 가볼까? 의사랑 대우도 좋고 너무 좋다는데? 그러면 한국 같은 거랑 가면 된다니까는요. 근데 미국은 처음에 직무를 정할 때 뭘 보자고요? 아까 체크 포인트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비자가 나오는 잡이냐 아니냐, 안 그러면 일을 못 한다니까는요. 봤는데 취업 비자가 없어. 한 명도. 100등까지 없어. 그럼 이거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뭐 기록이 잘못된 거냐?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간호사는 취업비자가 안 나와요. H1B가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돼야 되니? 영주권이 나와야 돼요. 다만 영주권 받을 때 LC가 이게 좀 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에는 간호사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이 지금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OPT가 1년이거든요. 1년 안에 병원을 찾아서 바로 영주권 스폰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리스키하지만 갈래. 약대도 마찬가지예요. 약대, 우리나라 똑똑한 아이들 약대 많이 가요. 생각보다 어렵고 공부도 어렵지만 이게 취업이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약대 좋으니까. 약대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부 졸업하거나 이랬을 때 OPT 1년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취업이 안 돼요. 취업비자 리스트에 없어요. 파마시스트가. 그러니까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유학원 말만 믿지 말고, 유학원 안 해봐서 몰라요. 유학원에서 블로그 같은 데 취업한 학생들은요, 10 중에 7, 8명은 영주권자예요. 영주권자인지 아닌지 구분해 놓지 않고 그냥 취업됐으면 취업됐다고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그 루트를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영주권자가 아니면 절대 이 루트로 갈 수가 없는데 블로그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알아요. 이건 영주권자인데, 유학생이 아닌데. 근데 본인들이 어쨌든 입학시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구분 없이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영주권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달라야 되듯이. 근데 뭐는 똑같냐면은 직무 선택하는 거 똑같아야 되고요. 지역 선택하는 것까지는 영주권자도 똑같습니다. 다만 학교랑 전공 선택할 때 영주권자는 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OPT 3년짜리 시스템 안 해도 되거든요. 영주권자는. 그리고 학교를 조금 더, 영주권자는 스폰서를 받기 때문에 FAFSA나 프로파일을 신청해갖고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져서 학교를 다르게 정해야 돼요. 어쨌든 지역을 정했어요. 그러면 졸업할 대학을 정하라고요. 그래서 뭐 뉴욕은 이런 학교들, 쿠니, 뭐 시티 칼리지나 뭐 시티나 뭐 주립대학이나 뭐 사립대학이나 LA 이러면 UC 계열, UC 뭐 LA, UC 뭐 리버사이드, 뭐 산타바바라 등등, 칼스테이트 아니면 USCC 같은 사립대학. USCC는 MNI를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SAT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어느 대학 정도를 갈 수가 있는지, 이게 졸업할 대학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뉴욕이면 버룩,
뭐 예를 들면 UCLA를 목표로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루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루트를 바로 지금 버룩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CC 거쳐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졸업할 목표로 하는 대학이 버룩인 거죠. 그 다음에 내가 SAT도 있어 지금. 그래서 또는 뭐 수능을 인정받아갖고 어느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게 딱 보니까는 요 대학 안에 있네? 그런데 내가 예산도 잘 맞아. 그러면은 바로 4년제 대학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패스를 통해서 가든지. 뭐가 좋은지는 이제 뭐 제가 오늘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전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내가 CPL 하겠다 정했잖아요. 버룩하겠다. 봤더니 회계학과 경영학과는 OPT가 1년밖에 안 나와요. 근데 딱 보니까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과가 있는데 커리큘럼을 봤더니 프로그램에 한 2개 하고 하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OPT가 3년 나와. 그러면 그 전공이 CP 직무랑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서 그 전공 하시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그리고 그쪽이 지금 훨씬 많이 뽑습니다. 데이터나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애들이 다 IT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회계법에는 수요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서부터 CP 시험도 바뀌었어요. IT가 하나 선택 과목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IT 하는 애들이 회계법에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필요한데 점점.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보고 회계사는 회계학과 가서 장부 만드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시고 CP가 뭔지 보세요. 자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학교도 무슨 뭐 우리가 컬럼비아 NY다 어떻게 갑니까? 못 가죠. 그러나 로컬에 있는 취업이 아주 잘 되는 이런 학교가 이제 버룩 같은 학교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스템 전공을 선택을 해라. 스템인 전공을 선택해라. 그러면 끝났어요. 여기까지 지금 설명드리고 싶어서 지금 오늘 거의 1시간 반을 설명을 드린 거죠.